한국인 4명이 희생된 미국 애틀랜타 총격 사건 이후 혐오 범죄에 대한 우려가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맨하튼 도심에서 한국 불교 등 종교인들이 혐오 범죄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금강스님이 해남 미왕사에 이어 이번에는 제주도에서 참선으로 포교 원력을 이어갑니다. 금강스님이 참선재단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만해스님의 삶과 수행, 독립운동과 문학세계를 조명한 다큐멘터리 민족의 혼으로 살다 만해 한용운이 BTN을 통해 첫 방송됩니다. 스님의 부친이 고종에게 받은 교지와 스님의 친필이 최초로 공개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국 사찰에서 잇따라 봉축 등을 밝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는 바람이 담겼습니다. 고요한 소리 회주 활성스님의 법문을 통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해봅니다. 기획보도 코로나 시대의 희망을 말하다 4번째 무주상 보시를 일상에서 실천하고 있는 정분남 불자와 유튜브 법회로 지역 불교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진여 스님을 소개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4월 19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인 여성 4명이 희생된 아틀란타 총격 사건 이후 혐오 범죄의 심각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원각사를 비롯한 한국 불교계가 지역 종교인과 증오 범죄 종식을 기원하며 뉴욕 맨하튼 거리로 나섰습니다. 세계 불교 소식 이은하 기자입니다. 뉴욕 맨해튼 거리에 관세음 보살을 염송하는 간절한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지난 11일 뉴욕 맨해튼 거리에서 한국 불교와 기독교, 무슬림 등 지역 종교인들이 증오 범죄의 위험을 알리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증오 범죄를 몰아내자고 촉구했습니다. We have to be able to say we stood together because you know very well the person who hates you today is going to hate me tomorrow. 원각사와 정명사, 조계사 등 뉴욕 불교도 평의회가 행사를 주도하고 20여 종교인들이 종교를 초월해 뜻을 함께했습니다. 뉴욕주 대법원 청사가 있는 폴리스 스퀘어에서 시작된 기도회는 중국 사찰이 있는 파이크, 유대교 교당이 있는 엘드리지 스트리트 등을 순례하는 평화 행진으로 이어졌습니다. 동참자들은 비가 오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평화의 발걸음을 내디디며 증오 범죄의 심각성과 인종을 초월한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했습니다. 뉴욕 원각사 주지 지광 스님에게 이번 기도회는 더 특별했습니다. 한국 분들이 4분 돌아가셨잖아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우리 원각사에 옛날에 다니시던 불자님이셨어요.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미국 곳곳에서 Stop Hate Crime Asian이라는 피켓을 들고 Mindful Love Walk라는 행사를 이제 했었습니다. 지광 스님은 모두가 연결된 존재라는 인식을 확대시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서로 의존해야 살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가능하면 많이 전해야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지고 혐오 범죄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아시아인에 대한 증오 범죄와 불안이 확연히 커졌고 이를 활용하는 정치인의 선동과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는 문제를 확대시키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도 지적했습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땅끝마을 해남 미황사에서 소임을 마친 금강스님이 이번에는 제주에서 포교 원력을 이어갑니다. 참선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금강스님은 현대인의 행복을 위한 참선 도략을 일구는 새로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지사 김건희 기자입니다. 해남 미왕사를 아름다운 절로 탈바꿈시키며 자유롭다는 소회를 끝으로 제주에 온 금강스님. 참선과 수행, 불교 문화 보호에도 앞장서며 한국 불교의 새로운 모델을 선보였던 스님이 어제 제주 원명선언에서 참선재단 이사장에 취임했습니다. 금강스님은 참사랑 운동에 앞장선 서홍스님의 가르침을 받들어 사람을 살리는 수행 프로그램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 참사람 결사 운동을 시작한 지 24년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지금의 한국 사회가 수행이 가장 필요한 시대이다. 나도 사람을 살릴 수 있다. 평생 일반인들의 수행을 돕는 수행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평생의 원력으로 어디서나 살겠다는 마음을 내었습니다. 이어 스님은 참선재단 설립자인 대효 스님을 한 주로 그간 진행해온 참선 프로그램 곧땡 캠프를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수행 프로그램으로 가꿔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선재단 한주 대효 스님은 금강 스님의 취임을 축하하며 불자들을 위한 당부를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자기를 극대화시켜서 괴로움도 벗어나고 갈등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자기가 살아나야 되죠. 그 사는 길은 뭐냐? 지금 이 순간을 수용하는 거예요. 이 순간만을 수용한다. 일반인들의 수행을 도우며 사람을 살리겠다는 평생의 원력을 지켜온 금강 스님. 올여름 참선 집중 수행 참사람의 향기를 시작으로 스님이 새롭게 선보일 곧땡 캠프가 수행 프로그램의 새 모델로 자리매김하기를 모든 이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앙승가대학 학인 스님들과 참선재단을 통하여 한국 불교의 정통 수행인 가나선의 전통을 살리고 한국 사회와 전 인류의 마중물이 되도록 청정도량을 가꾸겠습니다.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세계 일화의 참사람의 향기 꽃피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TN 뉴스 김광입니다. 만해 스님의 풍라나 향기 같은 삶을 조명한 다큐멘터리가 제작됐습니다. 스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삶과 수행, 독립운동과 문학세계를 조명했는데요. 부친 한흥준 선생이 고종에게 받은 교지와 스님의 친필 엽서도 최초로 공개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매서운 2월의 칼바람 속에 젊은 한 출가 사문이 좁은 골목을 올라 시무장으로 들었습니다. 일생 동안 군부를 떼지 않고 조국의 현실 같았던 엄동설 안의 냉기를 견디며 저항했던 만해 한용운 스님의 얼굴을 마주합니다. 민족 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 독립운동가, 시인이자 문학가, 선사이자 불교개혁가, 수많은 수식어가 붙어있는 만해 한용운 스님의 풍라나 매운 향기 같은 삶을 조명하는 다큐멘터리가 제작됐습니다. 만해 스님의 생애는 우리 민족의 어떤 자존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분에 대한 생애는 우리가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모두 본받아야 되지 않겠냐. 스님의 흔적을 더듬는 작품 곳곳에 청년 만해의 뜨거운 열정을 노래하는 소리꾼 정준태 씨의 판소리와 다양한 분야의 해설은 작품의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또 다큐멘터리는 만해 스님의 부친인 한흥준 선생이 고종으로부터 받은 교지와 범어사에 머물던 만해 스님이 화엄사에 주석하던 진흥 스님에게 보낸 친필 편지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만주에서 겪었던 고초, 그리고 진진흥 스님에 대한 애틋한 마음, 이런 것을 담아갖고 1912년도 엽서를 한 장 써가지고 화엄사를 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엽서의 내용도 또 만해 스님 필체도 또 만해 스님의 그 당시에 힘들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세간사도 엿볼 수 있는 그런 엽서가 최초로 공개가 된 것. 일제강점기 저항과 개혁을 외치며 시무를 찾아 걸었던 만해 스님의 발자국은 오늘의 시무를 찾는 사부대중의 마음에 진한 향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냥 그저 수행만 할 것이 아니라 대중을 위해서 어떻게 포교를 할 것인가, 어떻게 중생들을 도와주고 구제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제가 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선학원이 매년 개최해오던 만해 예술제가 코로나19로 취소되면서 국가보훈처의 후원으로 제작된 만해 스님의 다큐멘터리는 BTN을 통해 21일과 24일, 27일 세 차례 방송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전라북도 봉축위원회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지난 17일 봉축기원탑에 불을 밝혔습니다. 점등식에는 공동 봉축위원장 금산사 주지 일원 스님, 태고종 전북 종무원장 진성 스님 등이 참석해 봉축탑을 밝히며 코로나19 종식을 발언했습니다. 이어 탑도리로 부처님의 자비가 온누리에 퍼지고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길 기원했습니다.
금산사 5층 석탑 모양을 원형으로 제작한 12m 봉축탑은 한 달 동안 전주역 광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서귀포시 연합봉축위원회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탑을 점등했습니다. 지난 16일 서귀포시 1호 광장에서 열린 점등식은 봉축위원회 임원 등 최소한의 인원이 참석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됐습니다. 증명법사 수열 스님은 전염병이 종식되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길 축원했습니다. 한편 서귀포시 연합합창제는 5월 9일 오후 2시 비대면 공연으로 법요식은 당일 6시 30분 70리 야외 공연장에서 봉행될 예정입니다. 천안 가관사도 연화지에서 코로나19 극복을 기원하며 봉축 유등 점등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4일 열린 점등법회는 가관사 주지 대원스님과 이정문 국회의원 등이 동참해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대원스님은 유등을 밝혀 부처님 오신 날을 축하하는 동시에 코로나19가 종식돼 모두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자고 당부했습니다. 가관사는 부처님 오신 날까지 청동대불과 코로나19 극복 기원 등의 불을 밝혀 의미를 전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가 왜 발생했을까? 고요한 소리 회주 할성스님은 우주가 인류에게 주는 경책이라고 풀이합니다. 이를 계기로 인류는 사고를 바꿔 상생하며 발전할 수 있는 근본 공부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법문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정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단법인 고요한 소리가 회주 활성스님의 소참 법문을 모아 만든 소리 시리즈. 활성스님은 시리즈 마지막 편인 23번째 책을 통해 불자들에게 윤리와 도덕,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활성스님은 코로나 사태가 우주가 짓고 있는 인간 농사가 잘 안 되다 보니 계속 경책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런데 경책이 단순하게 매질을 하는 것이 아닌 집에 있어라, 접촉을 그만하고 가만히 있어라고 하며 하나의 강제 공부 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그동안 왜 그렇게 절제 없고 낭비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반성으로 소욕, 지족을 절로 배우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활성스님은 이 책을 통해 불교가 코로나 시대 속에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도 짚었습니다. 불교가 선교를 하고 있는 종교도 아니고 정복을 하는 종교도 아닌데 지구촌 전반에 퍼진 것은 일단 큰 흐름이고 필연이라고 운을 떼었습니다. 활성스님은 고요한 소리가 해온 활동이 근본 불교인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담마와 아비담마라고 말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를 설하는 것이 담마라면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들여 이해하고 적용할 때 그 분상이 아비담마입니다. 불교를 한층 성장시켜줄 아비담마가 필요해 왔는데 코로나19 사태로 전 지구적으로 아비담마가 적용될 무대가 넓어졌다는 겁니다. 활성스님은 불교가 글로벌 시대 속에서 과학을 비롯한 온갖 학문과 경향들을 다 포용하면서 근본 불성을 향상시켜가는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인간이 환경을 함께 생각하고 주변과 내가 하나라는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활성스님. 근본 불교의 가르침을 통해 이 시대의 문제 해결 지향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불자의 신행생활에서 중요한 두 가지, 바로 부처님 공부와 무주상 보시입니다. 무주상 보시를 실천하는 정분남 불자와 늦가기 대학생으로 유튜브를 운영하는 진여 스님의 이야기를 최준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 사단장이자 부산불교 삼보회 회장 등 부산 제가불자들을 이끄는 대모 정분남 불자. 동국대 불교학과를 최고령으로 입학하고 졸업, 대학원을 다니며 석박사까지 취득했습니다. BTN 불교TV 개국 때부터 인연을 맺어 후원을 계속해오고 있기도 합니다. 본인뿐 아니라 108사찰 순례를 하면서 단체 보시나 붓다회 가입을 이끄는 등 화주 역할을 했습니다. 보시는 하고 나면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고, 정말로 보시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만도 우리는
복입니다. 우리가 네. 뭐 아무리 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네. 여러분들 우리 집 오셔가지고 내가 차 한 잔 대접한다고 차를 탔는데 안 드시고 가시면 내가 다 치워야 되잖아요. 네. 그와 마찬가지로 네. 보시는 하고 나면 다 내. 맞습니다. 부처님 경전을 읽고 천도제를 지내면서 아팠던 남편이 낫는 것을 경험해 좋은 법을 나누자는 생각에 포교사가 된 정분남 불자. 코로나19 소멸을 기원하는 법화경 천일기도도 여럿이 나눠 함께하면서 원만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남 진주시에 위치한 포교당 약사정사. 가족 수계법회 사찰로 지정돼 BTN 붓다회와 함께 가족 신행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주지 진여 스님은 60이라는 나이에 중학교, 고등학교를 검정고시로 졸업할 만큼 공부에 대한 열정이 대단합니다. 현재는 위덕대학교를 다니면서 비대면 수업을 듣고 포교당에 적용해 유튜브에서 비대면 법회를 열고 법문을 올리고 있습니다. BTN에서 진행한 통하는 설법학교도 졸업하고 그때 배웠던 것들이 지금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BTN을 교과서라고 부르는 진여 스님은 신도들에게도 시청과 붓다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이 보살님들한테 뭘 전하고자 한다면 네. 어설프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아, 네. 내가 열마디 하는 것보다 불교 TV로 인해서 네. 한 번 보는 게 우리한테 진심으로 와닿지 않느냐. 네. 불교 TV가 저한테 교과서고 선생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매일 왕복 400km 거리의 학교를 다니며 동시에 신도들과 천일기도에도 진력하는 진여 스님은 불법을 알아야 행복해지고 보시를 해야 부자가 된다는 귀중한 말을 불자들에게 전했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양주 불국산 연화사가 대웅전 삼존불과 후불 목탱화 개금불사를 마무리하고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연화사는 지난 17일 주지 송암 해승대종사와 불임 미룬대종사 등이 동참한 가운데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주지 해승대종사는 부처님의 가피와 신도분들의 정성으로 삼존불을 모실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증명법사 미룬대종사는 5개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광주 전남 불교환경연대를 이끌어갈 새 상임대표에 광주 천용사 주지 무등스님이 취임했습니다. 지난 17일 광주 전남 불교환경연대 신임 상임대표 무등스님은 전 상임대표 시각스님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광주 전남 불교환경연대의 새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무등스님은 혼자 앞서가지 않고 더불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 취임식에는 불교환경연대 전 공동대표 법일스님과 현 상임대표 법만스님 등이 참석해 축하했습니다. 동아시아 불교문화학회가 지난 17일 부산 고심정사에서 제3회 퇴용학술상 시상식과 춘계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동아시아 불교문화학회는 제3회 태용학술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물불천론 주석의 특징을 비교 연구한 성철사상연구원 조병활 원장과 사고전서 총목재요 자부와 석과료에 대한 고찰 논문을 발표한 대전대 이시우 교수에 대해 각각 상패와 상금을 전달하고 격려했습니다. 백년 불교문화재단 이사장 고심정사 회주 원택스님은 매년마다 훌륭한 논문을 선정해 불교를 널리 알리고 선양하고 있는 동아시아 불교문화학회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하고 불교의 학술적 토양을 다지는 학술대회가 더욱더 활성화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2021 춘계학술대회에서는 동의대 강경구 교수가 부정과 비판과 배격의 논리, 선문종로, 수중론의 한 특징에 대해 주제를 발표하고 동국대 김호기 교수는 해암선사의 용맹정진 법문에 나타난 접하법에 대한 고찰을, 동국대 정영희 교수는 선문학 콘텐츠로서의 차의 가치 탐색에 대한 주제 발표와 논평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한 주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600명대를 넘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인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야 할 것 같습니다. 끝을 알 수 없는 싸움을 1년 넘게 이어가고 있는데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전국에서 하나둘 밝히는 등불로 머지않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봅니다.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